안녕하세요. 국강입니다. 4월 학력평가 마지막 해설하려고요. 예, 그 소설, 고전 소설이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42번부터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었던 옥주호연이라는 고전 산문, 고전 소설을 해설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비문학이나 앞선 부분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뺏겼을 테고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가지고 과연 여기를 올바르게 독서를 하고 이제 풀었을까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일단은 이 글 하나를 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고 짧은 시간에나마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가를 한번 보면서 다음번 시험에는 이 부분에서 온전하게 독서를 하고 이제 문제를 풀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바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 작품은 전투하는 신도 나오고 이제 여걸형 소설이라고 할까? 이게 여자 영웅, 여성 영웅이 이제 등장하는 작품인데 등장 인물이 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가보면 알겠지만 이제 피아 식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거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아군과 적군 이런 게 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이제 진행을 했었을까 이제 싶은 그런 생각은 조금 들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할게요. 자, 삼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게 뭔가 싶어, 그죠? 세 명의 아이인데 삼화가 점점 자라 10세에 미침에 10살이 됐대. 절세한 용색과 어떤 그런 모습과 선연한 품성이 비상특이하고 품성이 아주 좋고 문견이 통하고 민첩하여 시서백가에 모를 것이 없고 아유 똑똑해요. 매양 후원에서 조약돌로 진을 벌이며 이런 건 이게 뭔가 싶겠지, 그죠? 진을 벌인다는 게 옛날 전쟁, 옛날 전투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진을 이렇게 짠다고 하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싸움의 그 형태를 병사나 어떤 그런 무기의 배치를 이야기하는 게 진을 이야기하는데 자, 칼쓰기와 말달리기를 익히거늘 왕씨가 알고 자, 이어집니다. 자, 왕씨가 알고 가장 민망하게 여겨 삼녀를 타이르면서 말합니다. 자, 이게 삼녀. 어이구,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삼아가 여자네. 여자아이란 말이야. 여자아이들이 전쟁에 관심이 많어. 지금 똑똑하기도 똑똑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은 인물이 나왔으니까 가져가야지. 이게 세 명의 아이가 딱 봤을 때 이제 주인공 같고 아주 훌륭하지? 그러면서 특이할 만한 것은 어릴 때부터 10살인데 진을 버리고 칼쓰기나 말달리기 하는 거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여자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왕씨가 인물 나왔으니까 인물 다 가져가야지 어떻게. 그죠? 민망하게 여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삼녀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의 도는 내행을 닦으며 방적을 힘써 규중 외에 나지 아니함이 마땅하거늘. 자, 여자의 도라는 것은 이제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내행 어떤 안으로 행실을 닦고 방적이라는 건 이제 실을 잡는 이게 실을 뽑는 그런 건데 옷감에 관련된 그쪽이에요. 그런 거 하면서 규중 외에 나질 밖에 나가지 아니함이 마땅하다. 집안에 있으라는 얘기지. 너희는 어찌 외도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거 바깥 일 그런 것을 행하여 고인에게 득죄함을 감심코자 하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를 얻는 것을 뭐 조사하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감심이라는 건 조사한다는 뜻인데 자세히 조사한다는 뜻인데 어렵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 좀 이렇게 부모 얼굴에 먹칠하냐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어.
자, 우리 팔자가 무상하여 너희 셋을 얻음에 비록 여자나 어진 배필을 얻어 우리 사후를 의탁할까 하였더니 부모가 여자 셋을 얻어 너희들이 결혼 잘 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나는 이제 그 뒷일을 맡기고 싶었단 말이야. 이제 너희 조금도 규녀의 행실을 생각지 아니한단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길게 하지만 결국은 간단한 거지.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생각했던 여자의 모습, 여자들이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런 품성 이런 것을 너희들이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는 사리에 맞지 않아 남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엄마가.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 엄마의 말에서는 뭐 간단하게 요 정도는 이제 이야기야. 너희들이 규녀 여자가 해야 될 어떤 그런 행실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일 네 부친이 아신다면 아빠가 알면은 특별히 대죄할 것이며 그 죄가 큰가 봐. 내가 차라리 죽어 모르고자 하나니 너희 소견은 어떠하노? 야, 내가 그냥 엄마가 그냥 나 죽을까? 이러고 있어. 아이고, 그랬어요. 엄마가 상당히 안 좋아하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엄마가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그죠? 자, 삼소저가 이 말을 듣고 대경 이제 크게 놀라며 사죄합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이제 엄마의 의견은 확실히 알겠죠. 그죠? 요거 요 정도면 돼. 네.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에서 대화이지만 대사가 이만큼이지만 엄마가 하는 말은 요거 하나야. 너희들이 여자의 행실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어떻게 말하는지.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자, 소녀 등이 어찌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뜻을 거역하리오마는 소녀 등이 규방의 소소한 예절을 지키기 나가는 부모께 영화를 배울 길이 없사온지라 이렇게 얘기해. 자, 규방의 어떤 그런 소소한 예절을 지키다가는 부모께 영화를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출세를 해서 부모가 어떤 큰 기쁨을 얻을 길이 없을 것 같다. 당당합니다. 자, 옛날에 당태종의 누이 장원공주도 평생 무예를 배워 천하에 횡행하여 세상에 막 나아가서 빛난 이름이 지금 유전하오니 우리가 다 이렇게 칭송한단 말이야. 소녀 등도 이를 본받아 공명을 세워 부모께 현양코자 하옵고 공명, 공명을 세워 이름을 널리 알려서 부모께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드러나게 부모가 자랑스러워하게 하옵고 하물며 방금 천하가 크게 어지러움에 세상이 좀 어지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녀가 득시지추 이게 때가 왔다고 생각하나 봐. 이거 밑에 해설이 있어요. 이거. 자, 어찌 한갓 여도를 여자가 지켜야 되는 도리만 지키고 세월을 허비하리꼬 하면서 이야기하죠. 완강한데 이 딸 3명의 딸이 굉장히 완강한 자기 주장이 있어요. 예. 이 하니 왕씨가 듣기를 마치고 삼녀 의지가 굳건하고 정해진 마음이 비속함을 보고 마음이 아주 강건해. 어이없어 다만 탄식뿐 못해. 엄마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후에 삼소조 또 후원해서 무예를 익히고 있어요. 유생이 다다라 보고 대경을 크게 놀라 궁시와 병서를 다 불질러 버려요. 궁시는 이제 활과 화살이고 뭐 병서 이제 병법 책. 군인들이 봐야 되는 책이겠지? 다 불지르고 왕씨를 몹시 꾸짖고 엄마한테 또 뭐라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엄마한테 꼭 그래. 아빠는 꼭 엄마한테 뭐라 그러더라? 자식들이 잘 못해주면. 여자는 그 어미 행사를 본받나니 여아의 행사를 엄하게 단속하는 일이 없으면 어찐 일이뇨? 일 후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부부 지간이라도 결단코 용서치 아니하리다. 부인한테요? 무지하게 뭐라 그러네요. 애들이 근데 그죠? 부모가 그러니까 엄마가 잘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중략 줄거리 나오죠. 여기까지가 일단 끊기잖아. 문단 나누기가 되지? 여기서 건졌어야 되는 건 뭐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삼녀 여자 3명 삼녀 자식이지. 삼녀와 갈등이야. 누구의?
부모의 갈등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 물론 엄마도 나오고 이제 아빠도 따로 나오긴 하지만 아빠가 직접 이제 아이들한테 뭐라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갈등 아니겠어? 얘는 이쪽은 여자의 도리를 다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여자의 도리를 다했으면 하는 주장이고 삼녀 쪽은 이제 어떻겠어? 그게 아니다. 그렇지? 어떻게? 자신들의 능력 발휘, 세상에 나아가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고 싶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자신들은 효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여기서는 이 갈등 관계만 볼 수 있었으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까지는. 예. 물론 이제 딸이라는 거 내지는 3명 딸 그리고 엄마 아빠 요거 자체도 이제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빨리 읽다 보면은 엄마가 하는 말인가 아빠인가 이런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빠도 한번 나왔죠. 인물 이렇게 나왔어. 부모랑 자식 간의 갈등. 그 정도인데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자기가 실제 이제 시험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맞춰보는 거야. 그러면서 괜찮게 독서를 했는지 아니면 시간에 쫓겨서 그 정도를 못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문제 풀이가 어땠었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봤는데 정보가 많지 않아. 여기까지 지금 현재 정보가 많지 않아. 이 정도면 된단 말이지. 이 부분까지는 그랬다 이거죠. 자, 좀 더 가볼게요. 자, 중략 줄거리 안 읽을 수가 없어. 자, 남장을 하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이게 뭐 알잖아. 이거 남장을 왜 하는지는. 그죠? 자신이 여자인 것을 드러내놓고서는 이 옛날에 이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봉건적인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잖아요. 자, 남장을 하고 가출한 삼소저 3명 소전, 자주, 벽주, 명주 3명이 나왔어요. 자, 최완, 최진, 최경과 형제를 맺어 남장을 하고 누군가를 만났네요. 자, 진원도사에게 수행을 마친 6인 6명 지금 위에 이야기한 6명 주인공 6명 조광윤을 찾아가 섬기기로 한다. 근데 당시에 이제 옛날에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나 봐. 자, 한편 북군이 변방을 침노하자. 북군이 자, 이게 뭐 적대 세력이겠지. 북군이 변방을 침략했어. 6인과 조광윤은 원양성을 뺏기 위해 전투를 벌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중략에서는 짧게 갔지만 진원도사에게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배웠겠지. 그죠? 그러면서 이 3명이 삼소저가 이 3명 최완, 최진, 최경과 형제를 맺는다는 이런 정도의 정보가 있었어. 자, 넘어가 보죠. 차설. 이제 이야기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쓰는 상투적인 표현이지 차설, 각설. 자, 6인이 원양성 심리에 주둔하고 이 원양성을 뺏기 위해 함락시키기 위해 이제 전투를 하기 직전인가 봐. 원양성 심리에 주둔하고 개교를 의논할세. 어떤 식으로 이제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자, 명주가 명주가 얘기합니다. 명주. 여차 하면 어떠하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세한 설명 다 빼버리고 어차피 이게 이런 식으로 고전소설의 특징이잖아. 자세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해. 왜 그래? 뒤에 어차피 이 여차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다 뭐라고 할까? 다 까질 않는 거야. 그랬더니 최한이 크게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대 말이 정히 내 뜻과 일반이라. 하나다. 똑같다. 그러니까 명주가 어떠한 계략을 이야기했고 거기에 걸맞게 최한이 여기 위에 나왔죠. 주인공이야. 최한이 웃으면서 뜻이 너랑 나랑 같구나. 네가 생각하는 전략과 내가 생각하는 게 별반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 자, 우리가 이게 다 한자잖아. 이런 거. 근데 이제 고전 소설을 보다 보면은 참 자주 나와요. 이런 거 하나하나 어휘 같은 것들이 그 좀 실력이 붙으면
참 독서하기가 좋거든요. 이런 거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일단 어찌됐든 간에 제대로 읽었든 잘못 읽었든 독서를 해서 시험을 봤잖아. 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는 태도도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어떤 거? 그러니까 이런 어휘들 있잖아. 이런 게 만만치가 않아. 여러분들 주둔하다. 이런 거 여기만 단순하게 봐도 개교, 대희 이런 거 단어인데 그냥 아주 글 전체에 있어서는 그냥 일부 단어일 뿐인데 이런 어휘들이 이런 단어들이 쌓이고 모이면은 다른 작품을 볼 때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막판에 몰려가지고 시험 볼 때 막판에 몰리면은 시간 부족하잖아. 그럼 정말 빨리빨리 읽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조금조금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큰 힘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반대로 어떤 단어 하나 때문에 어떤 어휘 하나 때문에 막히고 오히려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왜 그래? 현대 작품이 아니고 고전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어휘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온갖 한자를 다 가져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선생님 봤을 때. 그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요. 예. 아주 간단하게 좀 다른 작품에도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휘들 참 괜찮거든요. 그런 거 가져가면 공부에 한 가지 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에요. 예. 다시 자 그래서 하고 명일 이른 아침에 이런 거 이거 다음 날이야. 다음 날 명일 이런 거 다음 날 군대 가면 잘 써 이런 거. 명일 이른 아침에 최양과 명주가 각각 변복하고 이거 변장했다는 얘기야. 변장하고 원양성 하에 나아가 크게 불러왈. 둘이 뭐하고 옷을 이제 변장을 하고 변복하고 이런 거. 변복을 하고 그 성 앞에 어떤 성에 여기 원양성 다시 말해 지금 함락을 시키고 싶은 성이지. 나아가 크게 불러왈. 아등이 우리가 태수께 고할 말씀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태수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태수라고 불러. 그 얘는 누구겠냐? 적이지. 그렇겠지? 자 태수한테 할 말이 있다. 하니 수성장 장임이 지키고 성 지키고 있는 장임이 사람이 또 나왔어. 장임. 친히 문로에 올라 바라본즉 양인이 손에 병기도 없이 황망한 낯빛으로 성하에 이르렀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웬 두 명이 병기, 다 무기도 없이 되게 표정이 안 좋은 상태로 성에 왔어. 성 밑에 와 있어. 장임이 말합니다. 여등은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왔는데 성에 들어가고자 하냐? 양인이 왈 아등은 우리는 절강에 사는 백성인데 장군께 할 말이 있다.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예요? 개교지? 개교로 이어지고 있어. 뭐 하나의 문단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자, 그래서 학원을 장임이 그 용모 행동거지를 보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는 괜찮네. 장임이라는 인물 적이다. 근데 여기 태수나 장임이나 같은 사람인 건 알겠지? 장임이 봤어. 그래서 의심을 하나도 안 해. 오케이. 그랬더니 다시 이제 양인이 이야기하고 양인 누군지는 알겠지? 두 명의 사람 양인 한 명, 두 명. 아등은 본래 물화를 가지고 태원성에 와 환매하여 물건 파는 사람이래. 대원수 조광윤이 물건을 다 빼앗아 우리로 하여금 호풍령을 지키어 우리가 만일 성공하지 못하면 인하여 그것으로 죽이겠다고 합니다. 우리 본래 창검과 궁시를 모른다. 우리는 군인이 아니에요. 궁시를 모르는데 어찌 소임을 하리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헤아림에 마지 못해 장군께 항복을 하고 고향에 돌아가 부모나 만나보고자 하여 왔나니 장군은 불쌍하게 어여삐 여겨 남은 목숨을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때요? 그래서 이제 다 계략이, 이 부분이 다 계략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주요 사건 어때요? 괜찮죠? 아직까지 하나의 포커스로 계속 가고 있어서 만약 여기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적당하게 방향 잡고 적과 아군 구분이 어느 정도 됐으면 읽을만은 했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략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학원을 장임이 청파에 의심치 아니하고, 조금 더 의심을 안 하고 장에 올리고 술을 내와 관대하니, 그래서 장임이 맞이하는 거야. 얘네들을 의심을 안 해. 그죠?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뭐겠어? 포인트는 다시 말해 뭐라고 할까? 장군께 항복하고, 그래서 우리 좀 받아들여 주세요. 뭐 요거지 뭐. 일단 지금 그 계략 일단은 속이고. 자, 그랬더는 여기 부장군 원견이라는 사람이 간합니다. 간하다. 이게 말하다는 얘기 아니야. 옆에서 높은 사람한테 임금 옆에서 신하가 이렇게 간한다고 하잖아. 조언을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간이라고 하잖아. 이런 것도. 다른 작품 볼 때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용어 같아요. 자, 양진이 상대함에 1000만 가지 계교로 진중의 허실을 탐지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야? 양진이라는 건 이제 적과 우리 진영과 적 진영이 서로 상대하는데 여러 가지 1000만 가지 수도 없이 많은 계교로 진중의 허실을 탐지한단 말이야. 여러 가지 계교로 스파이도 보내고 별 짓을 다 한단 말이지. 부장 원견이. 얘는 그래도 어때? 그렇다면 적이지만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네. 뭔가를 잘 의심을 잘 하고 있는 아이잖아. 그래서 이어집니다. 자, 장군은 어찌 차인 등을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이같이 믿어 그 진위를 살피지도 아니합니까? 익히 생각하여 다른 날 뉘우침이 없게 하소서. 이게 조심하자. 쟤네를 어떻게 믿냐? 왜 이렇게 잘해주냐? 대장, 왜 그래? 의심 안 돼? 우리 지금 전쟁 중인데 그렇게 사람 함부로 들이면 돼? 이래. 그랬더니 명주가 한번 나서요. 자, 명주가 한번 나섭니다.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우리가 전혀 장군을 부모같이 바라고 투항했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의심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진퇴유곡, 갈 데가 없어. 나가고 들어감을 할 수가 없어. 이도 저도 못해. 차라리 장군 앞에서 죽어 넋이라도 장군에게 의지하니, 장군을 의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 죽어버리겠다. 우리 어차피 갈 데 없다. 우리 저쪽 배신하고 왔어. 당신한테 투항했는데, 야, 우리도 갈 데 없는데 이렇게 의심해 주시면 곤란하다. 그래서 죽어버리겠다. 강수를 두죠. 연기를 잘해. 그랬더니 하고 말을 마치고 허리춤에서 단검까지 빼어서 자결코자 합니다. 장임이 말려요. 어이구, 장임. 이거 착한데, 이 사람? 안 됐네. 착한데 안 됐다. 그지? 장임이. 원수의 말이 당연하거니와, 원수는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 간을 했던 원견입니다. 원수의 말이 당연하거니. 그렇지. 전쟁 중에는 항상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대 사정이 이 같은 즉 어디 다시 의심하려. 당신들 사정이 참 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할 수가 없다. 받아들입니다. 하고 양인을 머물러 주 6으로 뭐 술과 고기로 정성껏 대접하더니 수일이 지난 뒤에 최유 양인, 이게 최씨랑 유씨잖아. 혹시 알 수는 있겠냐? 최유가 지금 여기서 지금 둘이 변장을 하고 들어가 있는 명주랑 그 다음에 최완이냐? 그치? 최씨, 유명주거든. 혹시 얘가 유씨인 거를 알 수 있었나 모르겠다. 아빠가 이름이 유생이었거든. 됐고. 우리 대장 석수신이 조빈의 신복이라 이를 지체하면은 후환이 되리니 3일 후 장군이 병을 거느려 진을 여차 덮치면 아등이 우리가 합력을 해서 당신이 그래서 나서가지고 성에서 나서서 덮치면 공격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대신 지금은 가야 돼. 왜? 의심받으니까. 우리 쪽 진영에서 의심받으니까 갈 거다. 이를 지체하면 뭐 후환이 되리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돌아가려 했더니 장임이 응낙을 하고 즉시 보냅니다. 아이고 성공했네. 자, 자설. 자, 여기까지는 한번 나눠볼 만하죠. 일단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주요 사건은 뭐겠어요? 지금 최왕과 그 다음에 명주 이 둘이서 뭐하고 이 둘이서 이제 변장을 하고 적진에 간 거 아니야. 얘네가 적진에 가서 계략을 성공시키고 있는 대목이겠지요. 계략. 적진에 가서 계략을 지금 성공시키고 있어. 완전히 그 장임이라는 그 이제 태수잖아. 그 사람이 완전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이를 지체하면 후환이 되리니 하면서 여차여차 우리가 당신이 나서서 장군이 병을 거두면서 성에서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이쪽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있어. 최양과 명주의 계략을 보이고 있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그죠? 또 차설. 양인이 본진에 돌아와. 두 명이 다시 이제 본진에 돌아왔어. 계략을 성공하고 왔어. 거짓으로 항복한 소유를 이루고, 거짓으로 항복한 그 상황을 이제 이야기했어. 우리 쪽에 또 애들한테. 4명 남았잖아. 그죠? 남자애 둘, 여자애 둘 더 있지? 2명만 가서 하고 왔잖아, 지금. 자, 땅굴을 깊이 판 후, 최진과 벽주는 각각 1,000군마를 거느려 대진 뒤에 매복하고. 자, 여기는 뭐라고 할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지. 적 애들이, 그죠? 장임의 어떤 그 군사들이 공격이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할 대비를 하나 봐. 준비를 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땅굴을 깊이 팔았다든가, 그 다음에 최진과 벽주는 군마를 거느려 매복하고, 그 다음에 최와는 또 뭐해? 2,000군을 거느려 북군의 의복과 깃발을 같이 이런 거 적의 의복과 깃발을 싹 해 변장을 한 거야. 적군인 것처럼 하나 봐. 그래서 원양성 북문 밖에 매복하였다. 이게 돼 있어. 이런 부분이 이제 복잡하긴 하죠. 그죠? 좀 독특하자.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런 전쟁 소설을 보면은 이제 우리 편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물리치고 이제 요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여긴 6명이야. 그것도 6명이 또 분담이 또 되고 있네. 자, 그 다음에 매복하였다가 삼경 후 복병에게 패한 채 하고 북문을 열라하여 급히 들어가 수성장을 베고 나와 장임을 막으라 하고 이렇게 그것까지거든요. 최환이 지금 하는 일이 그러네. 매복했다가 밤에 복병에게 패한 채 하고 북문을 열라 해서 급히 들어가 수성장을 베고 나와 장임을 막으라 하고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북문 그쪽에 가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복병에게 패한 채 했어. 우리가 지금 여기 옷 갈아입었었잖아. 그죠? 적 쪽의 편에 옷을 입고 있잖아. 그 상태에서 패한 채 하고 문 열어달라고 한 다음에 문 열어주니까 다 제거를 해버렸어.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경은 자, 최경은 또 뭐하냐? 일천을 거느려 땅굴 좌우에 또 매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놨어. 불을 지폈어. 그랬더니 화광이 불이 막 충천해. 불이 막 일어나. 장임이 불 일어남을 보고 최한 등의 내응이라 하여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거잖아. 얘네 입장에서 장임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신호를 보낸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준비가 다 됐구만. 불을 딱 냈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가자. 그래서 보니까 최한의 내양을 부장 한양으로 성을 지키오고
부장군 한양한테 성을 지키라고 하고 스스로 장임 스스로 군사를 재촉하여 나갔단 말이야. 공격하러 나간 거야. 성 밖으로. 이윽고 장임의 전군이 낱낱이 땅굴에 빠졌어. 아이고 당한 거지. 매복하고 있었고 땅굴 파나가 땅 파놨단 말이야. 그래서 장임의 전군이 땅굴에 빠지고 일성 대포 소리에 사면 복병이 갑자기 일어나. 아까 매복을 해놨잖아. 위에서 여기 막 보면은 매복하고 막 이랬었어. 그래서 다 등장해가지고 말이야. 북군이 불의지변을 만나 갑자기 불의해지는 변을 당한 거죠. 사방으로 흩어지고 죽는 자 또한 부지기수라. 장임과 원평이 서로 겨우 도망하여 원양성으로 달아났어. 자, 이제 뭐 이 정도는 가져가면 좋죠. 장임과 원평이 겨우 도망해서, 그러니까 다 군사들 다 잃고 매복에 다 당하고 겨우겨우 지금 대장만 살아남았네. 차시 그 다음 시간에 자 최한이 본진에서 불이 일어남을 바라보고 원양 북문에 나아가 크게 외칩니다. 우리 북한 패군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다? 북한의 적군의 적이잖아. 이거 지금 현재 주인공 입장에서 진 군사 패군 우리가 도망 나온 군사니 빨리 문을 열어라 이럽니다. 애초에 최환이 여기서 이제 뭐 하고 있어요? 북군의 옷으로 입고 있잖아. 변장을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성에 가서 우리 니네 병사니까 빨리 문 열어라 이러고 있어. 한양이 아까 이제 한양 또 나왔었는데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 그죠? 한양이 그 진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문을 그냥 열어버렸어. 그 들어가서 어떻게 했게 돼? 뻔하지. 그래서 군을 몰아 지쳐 들어가니 한양이 크게 놀라 대적하다가 최한의 창에 맞아 죽어. 최한이 승세하여 막 기세가 등등해서 서문으로 충돌하여 나오니 장임이 자주를 맞아 자주와 근데 또 오랜만에 여자애 나왔지? 장임하고 자주 한판 붙어요. 달아나. 그랬더니 장임 적자는 닿지 말라면서 도망가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쫓아가서 또 여기서 벽주가 활을 당겨서 어깨를 맞추고 그 다음에 장임이 몸을 번드쳐 말에서 떨어져 버려. 어깨 활 맞았는데 뭐 되겠냐. 최경이 달려들어 장임을 생포합니다. 아유 그게 많어 그지? 정신없죠? 장임을 생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평이 이제 크게 놀라. 이제 요거는 이제 장임 부하잖아. 말을 놓아 자주로 더불어 교전했는데 역시 자주의 칼에 항복하게 되는 내용으로 마무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복잡하네요. 확실히 그죠? 확실히 복잡하죠 여기. 예. 그래서 요점은 이제 당연히 이제 정말 요점만 이야기하면은 계략이 성공해서 성문을 갖다가 변장을 토대로 성문을 열게 해. 적군의 성을 열어서 열게 만들어서 다 이겼다. 뭐 이건데 그죠? 전쟁에 승리했다 이제 이런 식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좀 복잡한 편이죠. 상당히 복잡한 편이네 이 정도면 그죠? 등장인물이 많아서 그래. 근데 그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피하식별하는 거, 그러니까 적군이냐 나냐 이거 파악하는 게 인물이 너무 이제 정신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아니었을까. 등장인물 체크만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나쁘지 않았을 텐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문제를 보면 자, A에 대한 설명이다. 이만큼 이제 여기 어디야? 그러니까 계략을 준비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게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요 대목 A 전체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 배경 묘사, 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 변화, 상당히 거리가 좀 있는 답지 같습니다. 배경 묘사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성격 변화? 전쟁 소설에서 여기 곤란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과장된 상황의 설정. 과장된 상황은 글쎄요, 이게 눈에 띄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가, 그죠?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이런 거 큰일 날 소리겠지? 인간적으로. 해학적 분위기 너무하잖아. 3번. 이것도 때 편집자적 논평했다. 이런 말은
이건 우리 가져가야 되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그죠? 서술자가 나서서 인물, 사건, 어떤 상황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편집자적 논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독자들에게 그렇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그런 것이 편집자적 논평인데 일단 이것도 있는지 없는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보이진 않았어요. 여기는 지금 행동과 뭐 대사도 없어요. 심지어 그죠? 대사도 없고 오로지 거의 없고 대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행동 위주로 전투의 어떤 그런 상황을 빠르게 진행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그래서 편집자 논평도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비판하는 것도 보이진 않습니다. 4번. 이거 큰일 날 소리지. 바로 제거를 할 수가 있었어. 바로 과거 현재 빈번한 교체는 또 뭐야? 인물의 내력 속에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이 상황이. 그죠? 그래서 5번이 맞는데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위를 통해 긴박감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물이 여러 명 나왔고 거기에 맞춰서 공간에 계속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매복하고 변장하고 어디 성으로 이동하고 거기 먼저 성 들어가 가지고 다 거기 죽이고 전쟁 준비 딱 그 매복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 가지 인물에 맞춰서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적군도 다 이제 죽는 거 나오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공간의 이동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감힐 수가 있습니다. 답 5번까지만 진행했으면은 맞힐만 했는데 글쎄요. 그 다음에 자, 이 문제. 자, 위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양은 야 이거 누구야? 장임 그죠? 장임 태수 장임의 부하잖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대목이야? 장임이 이제 이 주인공들의 계략에 이제 완전 속아서 신호를 보고 신호인 줄 알고 불뿅 나오니까 불꽃놀이 보고 신호인 줄 알고 병사를 데리고 다 나갔어. 그 병사 다 데리고 나가는 동안에 성을 지키고 있던 애가 한양인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양이 원양의 북문을 개방한 것도 사실이지. 어떻게? 그 최완이 숨어 있다가 변장을 해서 속이고 문 열라고 하잖아. 나 니네 편인데 빨리 성 열어라. 이렇게 하는 대목. 그래서 성문 개방하는 것도 맞고. 근데 이게 문제는 이거지 뭐. 북군은 이제 적이야. 진짜 주인공 입장에서는 적이라고. 북군의 승리에 기여하고 있다. 이거 완전 이건 큰일 날 소리잖아. 이게 1번이 답인데 이것도 오답이 많은 것 같던데요. 선생님 봤을 때. 이게 오답이는 피하 식별이야 결국은. 그래. 적인지 아군인지가 정신없어. 완전 진짜 전쟁통처럼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오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어이없는 거거든. 1번 답지. 맞잖아. 이게 누구고 적군이고 적군이 승리에 기여했다 이러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그지? 네. 나머지도 사실 되게 확인하기가 쉬웠던 답지거든요. 자, 다음 문제 44번. 자, 위글을 감상한 보기를 바탕으로 하랍니다. 보기에서 어느 정도 독해를 해야 되나 봐요. 보기를 바탕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약간 긴장해야겠지. 보기에서. 볼게요. 자, 남성에게 요구됐던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남성에게 요구된 효는 뭐 입신양명, 학문과 무예에 힘써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효는 예절이나 익히고 있으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자, 근데 이 작품의 여성 주인공들은 이러한 인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간다. 이런 표현. 세상 밖으로 나간다. 세상에서 여성으로서 큰 일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욕망을 드러낸다. 오케이. 이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 주인공들은 바로 남성과의 동등한 위치에서 비범한 능력, 영웅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 아, 이거 보기가 별 얘기는 없네. 읽어보니까. 옛날엔 그랬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걸 깨고 있다는 이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삼소저가 칼쓰기와 말달리기를 꾸준히 연마하는 것에서 공적 역으로 진출하자 욕망을 엿볼 수 있어. 완전 맞는 말.
삼소저가 장원공주의 업적을 언급하는 것에서 이거 맨 앞에 엄마랑 갈등하는 부분이었거든. 근데 그때 얘네가 장원공주 이야기했는데 얘가 어땠냐면 바로 무예를 열심히 익혀가지고 뭐 나라에 큰 업적을 세우고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심지어 칭송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잘못 얘기했지? 어때? 곤란하죠. 여성에게 요구된 애초에 전통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그런 효를 장원공주를 토대로 알아볼 수가 있다. 완전 반대로 진술을 하고 있다. 3번. 삼소저가 여자의 도에 설명하는 왕씨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서 동의 안 했어요. 성별에 따라 요구된 효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것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삼소저는 그렇게 나서고 있어요. 자, 벽주가 한 번 쏜 화살에 장임이 말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을 때 야, 능력이 뛰어나다. 충분히 공감하죠. 삼소저가 최한 얘네들과 남자애들과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서 남성 영웅과 동등한 위치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작품 전체에 대한 진행만 어느 정도만 할 수 있었으면은 이 문제는 마치는데 큰 지장은 없었어. 마지막 문제 45번. 자,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찾으세요. 이렇게 됩니다. 예. 이 문제도 생각보다 좀 잘 봤어야 되는, 조심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A의 여차. 자, 여기 뭐 하는 대목이야? 개교를 꾸미는 부분. 그죠? 누구랑 누구? 여자의 명주랑 남자의 최완. 둘이서 개교를 꾸미는 부분이었고. 그럼 A는? A 보면은 A에는 대화 상대방을 기만한다든가 A의 대화 상대방을 비하한다든가 A의 대화 상대방을 설득한다든가 대화 상대방의 진실로 협력하려는 의도 대화 상대방의 동정심을 이끌어낸다. 어때요? 사실 이제 A나 B 중에 둘 중에 하나로 어떻게든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결과적인 얘기지만 대화 상대방 여기 누구와 누구의 대화였냐는 거죠. 이거 명주랑 최완 그러니까 같은 편 같은 주인공끼리의 대화였습니다. 근데 둘이 어땠어? 개교를 생각했는데 둘이서 마음이 잘 맞았었던 대목이라는 거죠. 예, 오해를 하기도 좋긴 한데 오케이 그래도 이게 참 어려운 말이 됐습니다. 죄다. 그럼 B는 좋아. 그럼 A가 뭐 좀 안 좋았다. 그럼 B는 어떨까? B에는 이거야. 어디? 여기지. 여기 어디야? 여차 덮치면 여기 누가? 여기는 누가 있어? 누가? 두 명이 이거 지금 개교 중인 바로 요 두 명이 이 적장한테 이제 장임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주세요. 병사를 거느리고 여차 덮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거 뭐 하려고? 매복해놓고 개교를 하는 부분이지. 개교에 해당하는 네가 이제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다 잡아 죽이겠다. 이런 대목이잖아. 이것도 깊이. 칭송, 비판, 동의를 구한다. 이것도 뭐 오해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답이랑 많이 멀죠. 동정심에게. 그게 4번인데 4번 답지 자체가 마음에 들진 않아. 사실은. 그죠? 좀 더 쉽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그렇진 않았어. 문제 내려는 의도가 다분했어. 그래도 역시 어느 정도까지만 독서가 됐으면은 풀만은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지문인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익히고 이제 됐고, 그러니까 시험은 끝났고 여기서 싫었어. 여러분들이 여기선 굉장히 싫었어. 좋다. 그건 좋은데 다시 시험지를 보시고 영상을 보면서 이런 작품도 있구나.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 소설이랑은 좀 그렇다. 여걸형, 그러니까 여성 영웅 소설. 알지? 뭔지 알잖아, 이거. 이거 뭔 얘기인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자가 오히려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토대로 남성을 비판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여성 소설, 여성 영웅 소설 이 작품들의 어떤 그런 패턴 내지는 이 작품에서 전투 씬 이런 부분 또는 적군과 아군의 식별하는 그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보시고 또는 어휘적인 것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다.
전쟁 소설 싫어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